왕세충이 지키는 낙양성은 철통 같은 방어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으로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농민 반란군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쇠양제의 총애를 받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낙양을 점거했기에 관료들의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고립이 되자 식량이 떨어져 갔고 당에 토항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왕세충은 연자제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진압했습니다. 5가구를 하나로 묶어 한 가구만 달아나도 나머지 4가구를 모두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까지 통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낙양성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620년 7월 이세민은 고조로부터 왕세충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서 대군을 이끌고 자간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낙양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배치를 단행합니다. 사만보를 이걸로, 유덕이를 한해로, 왕군하는 회락성으로, 왕군학은 낙구에서 왕세충의 병참선을 끊도록 명했습니다. 이세민은 주력군을 이끌고 북망산에 주둔하여 낙양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왕세충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세민과 왕세충은 낙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왕세충은 이세민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관중에서 칭제하는 동안 나는 여태껏 서쪽을 침범한 적이 없거늘 대왕이 여기까지 군대를 몰고 온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이세민은 대답했습니다. 온 천하가 우리의 천자에게 복종하고 있는데 오직 그대만이 이에 반하고 있어. 이것이 내가 여기 온 까닭이오. 왕세충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그만하고 서로 강화하는 게 어떻겠소? 이세민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낙양을 점령하라는 천자의 명을 받들 뿐이요. 강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렇게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민은 기병 500기와 함께 적진을 정탐하다 왕세충의 군대 1만 명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때 적장 단웅신이 이세민을 찌르려고 하자 울지경덕이 나타나 단웅신을 공격해 말에서 떨어뜨린 후 이세민을 구합니다. 굴돌통의 지원군이 오자 여유를 되찾은 이세민은 왕세충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적 1,000명을 사살하고 6,000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세민은 울지경덕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어찌 이리도 빠르단 말인가. 621년 2월 왕세충의 아들이 호로에서 식량을 가지고 낙양에 가려 했지만 당군에게 저지당하고 맙니다. 이에 왕세충은 낙양의 수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세민은 낙양성을 포위해 밤낮으로 공격했지만 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양성에는 뛰어난 공성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거대한 돌쇠내는 50근에 달하는 돌을 200보까지 날렸습니다. 또한 특수 제작한 공로로 마치 기관총처럼 연속해서 화살을 쏘아대는데 화살촉은 도끼날처럼 매우 예리했고 사정거리는 무려 500보에 달했습니다. 이에 이세민의 병사들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휘하 장수들이 군대를 돌리자고 하자 그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군을 몰고 왔다. 지금 이 한 번의 고생으로 영원히 편안할 수 있다. 동쪽 지방의 주들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으니 낙양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지금이야 격렬히 저항하지만 낙양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승리가 머지않았는데 어찌 퇴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세민과 왕세충의 전쟁은 반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세민은 닿을 듯 말 듯한 승리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북의 강자 두건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왕세충을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두건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청하군 장남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협심이 많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소를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두건덕은 인망이 높았고 부친의 장례식 때는 조문객만 1000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고구려 전벌 때 200인장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면 인품뿐만 아니라 군사적 재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적대가 장남 일대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유독 두건덕의 마을에만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두건덕이 그들과 내통하는 것이라 여겨 그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분노한 두건덕은 반란군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반란군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주변에 인덕을 베풀자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고 10만 대군을 거느린 하북 지역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장라광이라 칭하고 국호를 하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두건덕은 뛰어난 인품과 능력으로 이영과 함께 가장 강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사실 두건덕은 처음부터 왕세충을 도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왕세충의 수차례 구원 요청에도 그는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왕세충이 위기에 몰리자 유빈이란 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당은 관중에 있고 왕세충은 하남에, 우리는 하북에 있으니 세 세력이 마치 솥발처럼 대치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왕세충을 무너뜨리면 입술을 잃어 이가 시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대왕께서는 왕세충을 구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에 두건덕은 왕세충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남하여 당군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이세민에게 편지를 보내 당군이 퇴각하여 예전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세민의 진중은 혼란에 빠져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먼저 설수라는 자가 공격을 청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두건덕이 왕세충에게 식량을 지원하게 되면 전쟁은 장기화되어 통일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병력을 남겨 해자를 깊이 파고 벽을 더 높이 쌓아 낙양을 계속 포위하도록 하고 왕께서 직접 정예병을 데리고 호로를 선점하여 두건덕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왕세충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 소우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회군을 주장했습니다. 왕세충은 낙양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더 이상의 공격은 무모합니다. 게다가 두건덕의 군대는 기세가 대단하여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호로로 간다면 양쪽의 협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방으로 퇴각한 다음 기회를 보아 다시 공격에 나서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아뢰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세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낙양성은 이미 식량이 다 떨어진 상태라 왕세충의 군대는 저절로 쇠약해질 것이요, 두건덕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없기에 교만한 상태이니 우리가 호로를 선점해 그들의 요충지를 틀어주고 있어야 한다. 두건덕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들을 격파하면 된다. 만약 그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왕세충은 열흘 안에 무너질 것이다. 만약 호로를 두건덕에 내어준다면 주변의 성들이 그에게 의탁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세민은 설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원길과 굴돌통에게 낙양을 포위하라 명하고 자신은 기변부대를 이끌고 호로로 달려갔습니다. 621년 3월 이세민이 호로에 도착하자 두건덕은 판제의 진을 쳤습니다. 양측은 수차례 전투를 치렀으나 전황은 점점 두건덕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세민의 부대는 수시로 두건덕의 군량을 약탈했으며 장수들 또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에 두건덕의 장수와 사돌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고민에 쌓인 두건덕에게 능경이란 자가 찾아와 건의했습니다. 왕께서는 먼저 황하를 건너 회조와 하양을 점거한 뒤 하동지역을 공략하시면 당은 위기를 느끼고 이세민의 군대를 회군시킬 것입니다. 두건덕은 이에 동의하여 실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건덕의 군영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왕세충의 사신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밤낮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낙양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장수들에게 뇌물을 주어 능경의 계책에 반대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에 장수들은 두건덕을 찾아가 능경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 능경과 같은 소생 따위의 말에 휘둘리십니까? 이렇게 두건덕의 진영은 장수들의 반대와 왕세충 사신들의 울음소리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건덕은 생각을 바꾸었고 능경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지금 장졸들의 의기가 충천하고 하늘 또한 나를 도울 것이니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오. 때문에 공의 계책을 따르지 않게 되었으니 양해바라오. 그러나 능경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자 두건덕은 크게 화를 내며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이를 본 두건덕의 아내인 조씨가 충고했습니다. 대왕께선 능경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 선서지방을 취하고 돌궐이 서쪽으로 관중을 공격한다면 이세민 부대는 틀림없이 장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들의 말만 듣고 이곳에 병력을 둔다면 장졸들의 얘기는 꺾이고 군량만 소모되니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건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첩자가 이세민에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두건덕군은 당군이 군마에게 말먹이를 주려 하북에서 방목할 때를 노려 호로로 기습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이세민은 두건덕을 이길 계책을 생각해냅니다.